여러분, 혹시 지금 엔화에 모든 것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점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엔화 가치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열차다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며 섣부른 투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엔화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올인한다면 우리는 2026년이 끝날 무렵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벼락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경제의 함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벼락거지가 되고 말까요? 단순히 일본 여행을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다녀오는 가벼운 고민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엔저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과 여러분의 개인 자산,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시점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엔화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자 글로벌 자본이 대이동을 준비하는 전야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일본의 고뇌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엔저 현상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일본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따라가 보시죠. 일본은 한때 전 세계가 우러러보던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지만 1990년대 초 화려했던 버블,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기나긴 침체에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화려했던 긴자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보이라 부릅니다. 젊은이들의 활기보다는 은퇴한 노년층이 거리를 채우고 물가와 임금이 수십 년간 제자리에 멈춰버린 기이한 경제구조는 일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2012년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파브산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극대화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이 과감한 도박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도 일본만 유독 마이너스 금리라는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보일러를 불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은 마치 물처럼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다가 이자가 높은 미국 달러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 열광했고, 이는 엔화의 가치를 미끄럼틀을 타듯 끝없이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2026년 현재입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의 물가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일본은행은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정상적인 방패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넘어 지난 30년간 이어온 일본의 경제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엔저라는 현상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됩니다. 일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명암이 극명합니다. 도요타, 소니와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100달러를 벌어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엔화를 손에 쥘 수 있으니 앉아서 돈을 버는 셈이죠. 하지만 수출과 거리가 먼 일본의 내수 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폭등하자 빵집 주인은 밀가루 값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고 서민들은 매달 날아오는 전기료 고지서를 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이 서글픈 민낯이 바로 엔저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엔저는 득과 실이 교차하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역사상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과거 100엔당 처음 500원을 육박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800원대, 900원대 환율은 일본 전체가 30% 세일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 뒤에는 우리 산업의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관광 수요가 빠져나가는 등 내수 경기에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엔저를 단순히 싸게 여행 가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어쩌면 엔화보다 더 변덕스럽고 강력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많은 분이 엔화만 뚫어지게 쳐다보시지만 사실 우리 원화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형님은 위안화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을 중국 경제의 전초기지로 보고 위안화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때 우리 원화를 대신 사고 파는 프록시, 통화로 활용합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송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원화 가치 역시 그 흐름에 휩쓸려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는 해입니다. 만약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다면 설령 일본 엔화가 반등을 시작하더라도 우리 원화가 위안화와 함께 더 깊이 추락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환율인 엔원 환율은 순식간에 1,100원, 1,200원 위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엔화 투자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읽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2026년 하반기 엔화는 다시 고개를 들고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 반등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두 개의 핵심 기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라는 가혹한 매를 들고 있지만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되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수십 년간 묶어두었던 금리라는 빗장을 열고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그 찰나의 순간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썰물처럼 일본으로 복귀하며 엔화 가치를 폭발적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눌려있던 스프링이 손을 떼는 순간 하늘로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때 엔원 환율이 다시 마의 1,000원 선을 회복하거나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혹한 변수들도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리기엔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너무 무겁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엔화의 반등 속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파동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회라고 믿었던 엔화 투자가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내 돈을 넣어야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분산 투자하라는 뻔한 이야기 대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엔화 대응 황금 공식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334 분할 매수 전략 반해살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돈을 바꾸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헌칠런만 원을 엔화로 바꾸고 싶다면 현재 시점에서 30%인 300만 원을 먼저 환전하십시오. 그리고 환율이 현재보다 10원 혹은 20원씩 하락할 때마다 나머지 30%와 40%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바로 오른다면 이미 초기에 환전한 30%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추어 어떤 파도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심리적 지지선 하를 숫자로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엔원 환율 900원 이하는 매수 구간입니다. 850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그것은 자산의 엔화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신호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반등하여 1000원 상단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며 보유한 엔화의 일부를 원화로 바꿔 수익을 확정짓는 차익 실현의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엔화는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지만 전체 자산의 15%에서 20% 내외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엔화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이지 인생을 한 번에 뒤집어줄 로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스마트폰 뱅킹 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목표 환율 자동 환전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인 880원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환전되도록 설정해두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요동치는 환율의 최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우대 90% 이상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앉아서 수익을 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발품보다 손가락 끝의 정보력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급변하는 2026년의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엔화는 이제 단순한 외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 미국의 금리 향방, 그리고 중국의 위기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전쟁의 핵심 축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듯이 지금 이 순간의 환율 변동 또한 준비된 자에게는 수억 원의 기회를, 무지한 자에게는 앉아서 자산을 잃는 시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진리는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의 일부를 엔화나 달러라는 닻으로 고정해 두는 자에게만 위기가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방정식의 모든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의 환율이 정확히 몇 원이 될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334분할 매수와 자산 20% 외화 보유라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거친 파도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항해사는
폭풍우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지탱해줄 튼튼한 닷과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들이 여러분의 경제적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엔화의 파고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파도에 속절없이 휩쓸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주도적인 항해사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는 법입니다. 눈앞의 작은 숫자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경제의 맥락을 짚어보며 900원과 1000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하십시오. 엔화를 공부하는 것은 곧 세계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인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제 원리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결정에 지혜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넘어 가치를 읽는 눈을 가지게 된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통찰력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